그 이름이었다. 지우가 실수로 휴대폰을 열어 보여준 화면에서 잠깐 스친 전화번호 목록 중 한 줄. 도윤. 눈이 순간 멈췄다. 버릇처럼 숨도 멈추더라. 엄마. 지우가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컵이 조금 흔들렸다. 참 웃기다. 다 지난 줄 알았지. 다 흘러간 물인 줄 알았지. 그 물 위에 아직도 작은 잔물결이 남아있을 줄은. 나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지나간 사람의 이름이 다시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의 무게였다. 분명히 잊었고 정말로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한 겹 벗겨지듯 조용히 말랐던 감정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상하게 조금은 슬펐다. 조금은 따뜻하기도 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멋대로다. 그 이름을 보고 난 뒤에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우와 마저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우가 물었다. 따뜻한 국물? 대답은 평범했지만 속은 평범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다시 잡았다 놓으면서 나는 내 마음을 몰래 살폈다. 이게 뭐지? 왜 아직 반응하는 거지? 지우는 내 눈을 슬쩍 보다가 말을 아꼈다. 요즘 아이치고 참 눈치가 빠르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가 희미한 균열처럼 내 가슴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정말 웃어서가 아니라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였다. 괜찮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름 하나에도 흔들릴 때가 있지 뭐.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내가 놀랐다. 나도 모르게 진심이 흘러나왔다. 지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사람 마음이 그렇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다. 자식에게 위로받는다는 건 참 복잡한 감정이다. 어른이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사람이었다. 그래. 살아온 게 길면 마음도 길어지는 거다. 지우가 물컵을 내 앞에 밀어주었다. 천천히 마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잡았다. 물이 시원했다. 시원한데 속은 따뜻해졌다. 사람 마음이란 정말 모순 덩어리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가로등 불이 노랗게 번졌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잠잠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괜찮아져도 기억은 남는 법이야. 그래도 괜찮았다. 기억이 남았다고 해서 내가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사람을 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잊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지. 문을 열기 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응, 나 잘 가고 있어. 말끝에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슬픈 웃음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그냥 살아낸 사람의 웃음. 오늘 밤 가벼워진 건 아니다. 단지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정도.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현관문을 닫고 난 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묘하게 마음이 시끄러웠다.
가방을 벗어 걸어두려다가 그냥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정돈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돈된 공간보다 헝클어진 마음이 먼저였으니까. 부엌 조명을 켜고 찬물 한 컵을 따랐다. 물을 마시는데 텁텁함과 시원함이 섞여 속이 묘하게 저렸다. 도윤,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나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눈을 감으니 예전에 그가 부르던 내 이름이 떠올랐다. 친근했지. 때로는 무심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게 따뜻했던 건지 혹은 위험할 만큼 애틋했던 건지 이제 와서도 헷갈린다. 나는 팔을 꼬았다 풀고 다리를 감았다 풀었다. 마음이 자리를 못 잡는 밤이다. 괜찮음이란 게 한번 정해두면 영원한 상태라고 믿었는데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렇다고 흔들리는 게 약한 건 아니지. 사람 마음이란 과거와 현재가 겹칠 때 조금씩 흔들리며 자라는 거니까.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창밖의 겨울밤은 쓸쓸했지만 쓸쓸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혼자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잘 들릴 뿐이다. 밖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그 이름 하나에 왜 이렇게 부드럽고 왜 이렇게 아릿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엄마 잘 들어갔지? 오늘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었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잠시 멈췄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내가 담담한 척하는 걸. 그리고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 배려가 오늘따라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걱정 마. 엄마도 오늘 많이 컸다. 보내고 나서 스스로 피식 웃었다. 마음이 자랄 때 그 자리는 늘 조금 따뜻하고 조금 아프다. 침대 쪽으로 걸어가다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라는 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위에 남는 발자국 같은 거다. 덮고 싶어도 빛이 비추면 다시 보이겠지. 그리고 이제는 그 흔적이 무섭지 않았다.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낸 증거니까.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흔들려도 돼. 그래도 앞으로 갈 거니까.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고 천천히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빛이 켜지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놓였다. 나아가는 건 거창하게 걷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한 걸음씩 감정을 통과하며 내가 내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다. 오늘 나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은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이상하지.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깨어버리는 날이 있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컵을 꺼내 책상 옆에 놓았다.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 마음이 식기도 전에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다. 옆집 박 할머니였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유, 아니에요. 잘 지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에서도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다. 할머니는 건네듯 말했다. 사람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뭐 하나 오래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지나가면 또 코끝이 따뜻해져. 저 사람은 어떻게 늘 이렇게 정확할까? 나는 순간 눈을 깜빡였다. 그러면 좋겠죠. 할머니는 웃었다. 좋아질 거야. 그동안 잘 버텼잖아. 버텼지.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게 꽂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문득 핸드백 속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열어볼까? 아니야. 괜히 마음을 흔들 필요 없어.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원래 필요할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부르면 오고 잊으려 하면 걸어 나온다. 아파트 앞 카페에 들어섰다. 가게 스피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피식 웃음이 났다. 도윤이 추천해줬던 노래네.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자리 잡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닿았다. 조금 쓰다. 근데 쓰다는 게 싫지는 않았다. 쓰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한 거니까. 창밖에는 택배차가 서 있었고 어디론가 바쁜 사람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세상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움직인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고 느꼈다. 세상이 내 감정에 멈추지 않아서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문자 알림이 떴다. 미정, 점심에 시간 돼? 따뜻한 국물 먹으러 가자. 괜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는 건 가끔은 잔소리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가끔은 밥 먹자 한마디로 사람을 다시 꺼내주는 존재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 나도 국물 생각나더라. 보내고 나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 오늘은 내가 흔들리는 날일 수 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넘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말했다. 지나간 건 지나가게 두자. 다만 내가 남긴 마음만은 내가 잘 챙기자.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번져갔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사람 마음은 다 잊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할 걸 기억한 채 살아갈 만큼 강해지는 거다. 국물을 먹으러 가기로 하고 집에서 천천히 외투를 챙겨 입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 중 무난한 회색을 집어들었다. 괜히 새 옷을 입는 건 마음이 들뜬 사람처럼 보일까봐.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작은 잔주름.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더 단단해 보였다. 아마도 한번 흔들리고 난 뒤의 얼굴이겠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아마 마음이 아직 다 내려앉지 않아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많이 풀렸죠? 나는 가벼운 미소로 답했다. 그러게요. 오늘은 조금 덜 춥네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날씨가 풀리는 것보다 마음이 풀리는 게 더 어렵지. 길을 걷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맞은편에서 어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왔다.
둘 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작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톤이었다. 사소한 이야기. 그런데 그 사소함이 오래 쌓였겠지. 나도 모르게 입술이 살짝 다물어졌다. 너무 오래 품었던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는 건가. 신호가 바뀌고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걷다가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미정이었다. 자리 잡아놨어. 천천히 와. 그 문장을 보는데 왜 이렇게 든든할까? 가끔은 기다릴게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이다. 카페 창가에 앉은 미정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여기야. 국물 맛집 찾다가 결국 카페로 왔어. 나답지? 나는 피식 웃었다. 너답니다. 대단한 결심이야. 미정은 내 얼굴을 보더니 허리를 살짝 세웠다. 근데 너 밤새 생각 좀 했구나? 나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왜? 얼굴에 적혀 있어? 응. 눈이 말라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네. 그 말에 숨이 잠깐 걸렸다. 들켜버렸구나. 하모 사람이니까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 미정이 컵을 내려놓았다. 흔들린다고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넘어져도 예쁘게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온 시간을 알고 해주는 말이었다. 고마워. 내 목소리가 조금 젖었다. 미정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그 이름 다시 들어도 아직 심장이 살아있긴 하네. 순간 나는 멈췄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응,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생각보다 성실하더라고. 미정이 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건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문제야. 마음 아직 젊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감정도 오래 남는 것뿐이야.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남아있다고 해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 들었다. 슬프지 않은데 살짝 울컥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된 거야. 남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단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알면 되는 거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셨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었다. 그래. 흔들려도 괜찮아. 흔들린 만큼 따뜻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다. 목도리를 고쳐매는데 그 뜨뜻미지근한 겨울 바람이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다. 손에 따끈한 커피를 들고 도윤과 나란히 걸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날은 조용함이 허전함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확신이었었다. 그가 말했다. 추우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다였다. 근데 그때 그 짧은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문장이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말이 많아서 따뜻한 게 아니고 말이 적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다.
함께 걸어주면 그게 온기다. 그때 우리가 들어갔던 카페 아직도 있다. 지나칠 때마다 가끔 바라만 보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길이 잠깐 멈췄다. 문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앞에 가 있었다. 그때의 나는 많이 웃는 사람이었다. 조금 서툴고 조금 느리고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고맙고 든든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이 단단해졌고 조금 더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버틸 줄 아는 사람은 강하지만 가끔 외롭기도 하니까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말 안 하고도 참아내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은 말해도 돼.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나를 걱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어서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둘 다였던 것 같다. 사람 마음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복잡하고 부끄럽고 어설프고 그래서 인간이다. 나는 카페 문에 손을 올렸다가 살며시 내렸다. 됐어. 이건 오늘의 목적지가 아니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과거에 다녀온 뒤 현재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조금 정신이 맑아진다. 미정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어디 다녀온 사람 같네. 나는 피식 웃었다. 응. 옛집 창가까지 갔다 온 기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란 게 집처럼 생겼다니까.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구조가 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맞다. 내 마음에도 오래 닫아둔 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작은 상처가 함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방 문을 열어도 눈물이 바로 나오진 않았다. 조금 뭉클하고 조금 따스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미워지지 않았다. 그게 성장일까? 아니면 단념일까? 어쩌면 둘 다겠지. 나는 걸음을 다시 옮겼다. 천천히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나간 마음을 추억으로 두려면 지금 이 발걸음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다시 머릿속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기억이라는 건 잊었다고 생각할 때 더 또렷해진다. 그때 도윤과 나는 종종 동네 시장에 갔었다. 그는 군고구마를 좋아했고 나는 귤을 좋아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고구마를 갈라 먹던 순간이 있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따뜻함이 손가락 끝을 그리고 마음 한쪽을 데웠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렇게 먹을래?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근데 그때는 당신이 손 시렵다고 내 주머니에 손 넣고 있을 거야. 도윤은 웃었다. 그때의 웃음은 미래가 당연히 우리 것일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참, 그 믿음이라는 게 그땐 쉬웠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고 아껴 쓰는 게 됐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었고 함께 쉬었다. 그 모든 게 큰 약속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이었다. 도윤이 내게 말했다. 요즘 너 무겁다. 그 말이
마치 무심한 바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안에서 뚝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난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멍해졌다. 무겁다는 말이 책임감으로 들렸고 부담으로 들렸고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무심함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웃어넘겼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부터였다. 우리의 시간은 아주 조금씩 삐걱거렸고 서로의 걸음이 조금씩 맞지 않기 시작했다. 도윤은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움찔거리는 감정을 꺼내 보여주지 않았다. 서로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솔직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헤어질 때도 말했다. 미안. 내가 덜 단단했나 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노력했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절대 추하게 만들지 말자. 그게 남겨진 사람의 품이다. 그리고 정말 지키며 살았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 조용히 묻어둔 건지 가끔은 헷갈렸지만 기억이라는 건 잔인하게 정확하다. 좋았던 순간도 아팠던 순간도 똑같이 살아남는다. 그렇다고 그 기억들이 나를 삼키진 않는다. 삼키게 두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날 잡아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걸어온 거니까.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지나치게 순했고 조금은 단순했고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조금은 모자랐다. 지금의 나는 덜 순하지만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다. 어쩌면 사랑이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결을 조금씩 문질러 다듬는 일일지도 모른다. 도윤과의 기억은 지금도 나를 조금 흔들지만 예전처럼 무너뜨리진 않는다. 나는 과거를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건넸다. 잘 있었지?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자라고 있어. 그 말이 마음 안쪽에서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바람이 지나갔고 나는 어깨를 한번 털어냈다. 과거에서 돌아올 때 필요한 의식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래. 지났고 남았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내딛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가게 앞이었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 오픈한 동네 책방 은율. 시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책방?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새로 생긴 곳도 몰랐을까?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자 살아있는 나무 냄새와 종이의 따끈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였지만 마음에 바로 스며들었다. 이상하게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가게 안쪽에서 책을 정리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고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조용히 쉬다 가셔도 돼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과하게 친절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온기.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그냥 잠시 머리 식히러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다들 그런 이유로 오세요. 괜히 피식 웃음이 났다. 그 말이 어딘가 나를 이미 환영해 주는 듯해서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손끝으로 책등을 스치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세상 소음이 없었다. 오로지 종이와 잉크와 사람의 온기, 한 권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책을 펼치니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지나왔던 길이 어떤 계절이었든 지금의 숨이 당신을 지킨다.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지나온 계절들, 그 안에 울고 웃고 매달리고 놓아주던 내 모습, 그게 이제 한 문장에 닿아 있었다. 나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그런데 이번엔 울컥이라기보다 살아있다는 기척에 가까운 온기였다. 책방 주인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좋은 구절이었나 봐요? 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말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날이 있잖아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런 날이면 책이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죠.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책은 말 안 듣는 마음을 덜 꾸짖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책은 기다려주거든요. 그 말 가볍게 들려지만 묵직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책을 조심스레 닫았다. 오늘은 그냥 이 문장만 데려갈게요. 그는 말했다. 그게 제일 큰 가져감이에요.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새로운 문은 조용히 열리는 거지. 작고 따뜻하고 서두르지 않는 변화를 나도 모르게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책방을 나서자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 햇살은 늘 짧았지만 그 짧은 빛이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가게 앞 벤치에 앉았다. 계절과 시간, 빛과 공기, 모든 게 오늘은 조금 특별해 보였다. 가슴 한쪽이 아직 살짝 뭉근했지만 전처럼 아프진 않았다. 누구 때문에 흔들린 마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난 마음 같았다. 잠시 후 책방 주인이 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바람 좀 쐬고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늘 공기가 좋네요. 그는 옆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늘 정직하죠. 괜히 사람 마음도 맑아지는 날이 있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 말은 책방 주인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는 살짝 웃었다. 아무래도 책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현실이 너무 날 것일까봐 조금 예쁘게 보려고 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톡 하고 건드렸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바라보려는 태도, 그게 참 고마웠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덕분에 오늘 마음이 좀 덜 추워졌어요. 그는 따뜻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또 들르세요. 조용히 쉬고 가도 되고요.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네. 조용히 기웃거리러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다가왔다. 배달 오토바이 바퀴 흔들림, 따뜻한 호빵을 들고 가는 초등학생들, 버스 창가에서 이어폰을 낀 여자아이,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 그 모든 게
내가 다시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느낌을 줬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해가 예쁘네. 나는 고개를 들어지는 해를 봤다. 오늘따라 유난히 황금빛이었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운 떨림.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새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전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같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 불을 켰다. 조명이 따뜻하게 번졌다. 이 공간이 오늘은 유난히 내 편처럼 느껴졌다. 코트를 벗어 걸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냥 등받이에 툭 걸쳤다. 딱히 완벽하게 정돈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지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흔적처럼 느껴졌다. 거울을 스치듯 바라봤다. 어제의 그 표정이 아니다. 눈빛이 조금 다르다. 어디가 어떻게인지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느낀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컵에 물을 따르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괜찮아지는 과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잠시 손을 어루만졌다. 그 따뜻함이 내 안쪽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감정이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다. 근데 사람 마음은 조용히 움직인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은 울지 않았다. 누굴 생각하며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늦은 오후 집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 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그게 조금 놀라웠다. 문자 메시지는 짧았다. 잘 지내지? 가끔 생각나서.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겠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메시지를 곧바로 열지도 않고 컵을 들고 베란다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 공기가 오늘따라 더 맑았다. 발코니 아래로 겨울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윤이 떠난 뒤 내가 버티느라, 이겨내느라 조용히 울고 조용히 스스로를 일으킨 시간들이 그 순간 단단히 다져져 있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자를 열었다. 잘 지내지? 가끔 생각나서. 그 문장을 읽고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과거의 나는 이 말에 기대거나 흔들렸겠지. 확인받고 싶어 했겠지. 나도 잘 지내라고 예쁘게 대답했겠지. 하지만 오늘 나는 다르게 답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은 내 삶을 잘 돌보는 중이야. 짧고 간결하게, 설명 없이, 감정 과잉 없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고맙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서 예쁘게 두려고 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았다. 차갑지 않다. 가혹하지도 않다. 하지만 분명하다. 그제야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건 이별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별을 지나온 사람이 쓸 수 있는 문장이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때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선택할 거야.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잔 더 따라 마셨다. 식도에 닿는 차가움이 머리까지 맑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물 뒤로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피어났다. 이제 괜찮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그 말이 방 안에 그대로 번졌다. 내가 나에게 이기는 순간이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이 꺼져도 내 손바닥엔 여전히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 떨림이 불안이 아니라는 걸 나는 금세 알아차렸다. 이건 내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의 심장 박동 같은 것. 예전에 나는 누구의 마음을 먼저 살폈다. 지금의 나는 내 마음이 먼저다. 그 변화는 소리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자리 잡았다. 고맙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 두겠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니 입술이 조용히 올라갔다. 마치 내 안에 오래된 무게가 조용히 제자리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휴대폰을 멀찍이 두고 거실 가운데로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따뜻한 상이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 컵을 씻었다. 식기세척기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손으로 씻고 싶었다. 찬물이 손등을 스치며 내 마음처럼 맑게 흘러내렸다.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았다. 왜 사람들은 해 지는 걸 슬프다 하고 해 뜨는 걸 희망이라 할까? 나는 생각했다. 해가 진다는 건 오늘을 끝까지 버텼다는 뜻이라고. 그거면 충분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웠다. 그 순간 대화창에 다시 알림이 떴다. 그동안 고마웠어. 간단한 문장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한 문장에 긴 생각을 붙였을 것이다. 고마웠다는 말에 다른 뜻이 있나? 혹시 미련인가? 나도 뭔가 덧붙여줘야 하나?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감정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주는 인사.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건 무시도 냉정도 아니었다. 그저 끝난 이야긴 더 예쁘게 덮는 게 낫다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휴대폰을 화면 아래로 돌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커다란 쿠션에 몸을 기댄 채 무릎 위에 담요를 올렸다. 담요 끝을 잡고 살짝 주름을 잡아 펴는데 문득 웃음이 났다.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밤이 아팠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고요했다.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든 평화였다. TV를 켤까 하다가
그냥 간접 조명만 켜두었다. 조용한 음악 어플을 열어 잔잔한 재즈를 틀었다. 그 소리가 방 안 공기와 섞이며 내 내부의 울림과 천천히 겹쳤다. 재즈 피아노 한 한 음이 마치 괜찮아라고 숨쉬듯 건네는 위로 같았다. 순간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언어로 살아간다. 이제야 조금 내 언어가 생겨나는 것 같았다.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지금쯤 친구에게 전화했겠지. 야, 나 오늘 좀 멋있지 않았냐며 유치하게 자랑했을지도. 하지만 오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조용히 무릎을 쓸어내리며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미련을 남기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되묻기보다 내가 내 삶을 새로 쓰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소박하다. 한 문장을 보내고, 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아주 조금씩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선언이 올라왔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선언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오래 잠들었던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스탠드를 끄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오늘의 나는 잘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주 가볍게 뛰었다. 지나간 사람을 잊어서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품위 있게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어제의 결심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지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다.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나는 어제 정리해둔 책을 꺼냈다.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잘하고 있어요. 책방에서 받은 장문의 격려보다 이 한 줄이 더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바깥 풍경이 따스해 보였다. 햇빛이 거실로 깊숙이 들어와 바닥에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었다. 그때 카카오톡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다. 미정, 나 시장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김장김치 샀는데 너무 많아. 나눠 먹는 거야. 내가 못 먹는 거 아님. 나는 피식 웃었다. 친구라는 건 가끔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이다. 그럼 조금만 줘. 대신 이번엔 내가 커피 살게. 미정이 바로 답했다. 커피? 나 어제 3잔 마셨는데 오늘은 카페인 없이 살아볼까? 그러면 따뜻한 차 사줄게. 그래. 근데 나 내 표정 보러 가는 거니까. 차든 커피든 상관없어. 그 말을 읽고 나는 괜히 코끝을 문질렀다. 참, 사람 사이의 온도라는 게 이렇게 스며드는 법이지. 머리를 묶고 외투를 챙기려는데 옷걸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예전에는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같은 차분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다. 창고 안에서 선물 받았다가 한 번도 안 입은 밝은색 스웨터를 꺼냈다. 입어보니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다. 근데 나쁘지 않았다. 오, 나 이런 사람이었나? 혼잣말이 나왔다. 조용한 칭찬, 조용한 발견.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 거울에 다시 비친 얼굴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분이 탔다. 가끔 마주치는 분이다. 오늘 얼굴이 밝으시네. 나는 살짝 웃었다. 네, 그냥 그런 날인가 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이 따뜻하니 얼굴도 따뜻해 보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오래된 인사 같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내게 꼭 맞는 위로처럼 들렸다. 길을 걷는데 식빵집 앞에서 빵을 굽는 냄새가 풍겼다. 구수한 냄새에 코끝이 간질거렸다. 가게 유리문에 써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달콤한 건 마음까지 가니까요.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네. 그리고 괜히 킥하고 웃었다. 이런 사소한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 내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근처 공원으로 발길이 닿았다. 벤치에 잠시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춥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춥지 않으세요? 겨울 바람이 심술이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제 책방에서 본 얼굴이 있었다. 책방 주인이었다. 여기 근처 사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앞 아파트요. 자주 산책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요. 오늘은 그냥 바람이 좋아서요. 그는 웃었다. 바람이요? 보통은 햇빛이라고 말하던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햇빛은 당연한 따뜻함이죠. 근데 바람은 기분 따라 달라요. 그가 작게 웃었다. 생각이 깊으시네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요즘 좀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정리하는 과정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죠. 나는 잠시 그 말을 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안 들릴 만큼 속삭였다. 그러면 오늘의 나는 참 다행이네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나는 손등을 문질렀다. 겨울 공기인데도 오늘따라 차갑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하면 바람도 덜 찬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생긴 작은 온기가 이제는 추위에 밀리지 않아서일까? 책방 주인과 잠시 말을 나눈 후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따뜻하게요.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네, 사장님도요.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어딘가 느긋했다. 허둥대지 않고 자기 속도로 걷는 사람. 그게 보기 좋았다. 좋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본 느낌이었다. 벤치를 떠나 천천히 집 방향으로 걸었다. 길가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났다. 예전 같으면 튀김은 살찌니까 안 돼 하며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잠시 멈춰섰다. 마음이 먼저 말했다. 가끔은 그냥 먹어도 돼. 나는 김말이 하나랑 어묵 국물 한 컵을 시켰다. 김말이에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소리와 따끈한 속이 입안에서 퍼졌다. 어묵 국물을 마시니 혀끝에서 내려가며
배속까지 포근해졌다.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날 추운데 따뜻한 거 먹어야지. 나는 웃었다. 맞아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네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는 게 뭐 있나? 따뜻해야 사는 거지. 평범한 말인데. 오늘은 유난히 깊게 들어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는데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거리 공기와 섞였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화분들 사이에 놓인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잘 자라서 고마워. 오늘은 햇빛 많이 받아. 괜찮아. 천천히 자라. 나는 피식 웃었다. 난 화분도 나보다 말을 잘하네. 꽃집 주인이 다가왔다. 식물들이요? 위로 잘해주죠. 그렇네요. 저도 요즘 천천히 자라는 중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느리게 자란 게 더 튼튼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꽃집 주인은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서요. 선물이에요. 정말요? 네. 가끔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꽃을 받아들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서 받는 작은 친절이 내 마음의 찬 구석을 조용히 덮어주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그 꽃을 꽂았다. 거실이 갑자기 환해졌다. 아주 작은 꽃인데 마치 집안에 새빛이 들어온 듯 했다. 그 순간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온 미소. 이런 날도 있네. 작게 중얼거렸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차를 마셔볼까 했다. 예전엔 커피만 마셨는데 요즘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탓인지 차가 더 잘 넘어간다. 찻잔에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에 숨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문득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의 감정 먼저 챙기고 스스로를 밀어두던 나. 이제는 오늘의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봐준다. 내 취향을 챙긴다. 내 속도를 따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한 자존감이었다. 컵을 들며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 문장이 찻잔 표면처럼 잔잔히 흔들리며 내 안에 스며들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집 안 조명을 하나둘 켜니 따뜻한 빛이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다. 하루가 길었는데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이 켜진 느낌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한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여행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들, 받았던 카드들,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도윤과 함께 찍힌 사진이 몇 장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진 속 나는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지금의 나가 부정해야 할 기억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행복했음을 증명해주는 장면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며 말했다. 그땐 고마웠어. 그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버리지도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두지도 않았다. 지나간 시간은 정리해두면 좋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해두면 된다. 상자를 닫으니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았다. 스르륵 문자 알림이 떴다. 미정이었다. 오늘 어땠어? 생각 많아지는 날이었지? 나는 짧게 답했다. 응. 근데 좋은 생각들이었어. 그래야지.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웃을 사람이니까. 고맙다는 답을 하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코트를 챙겼다. 밤 산책을 나가고 싶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복잡해야 걸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서 걸어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런 변화도 생기네. 문이 열리고 타려는데 이웃 남자가 서 있었다. 책방 주인과 비슷한 또래. 늘 인사만 하던 사람이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밤 산책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 정리도 할 겸 하니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서요. 그는 환하게 웃었다. 정리 끝나면 그냥 걷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먼저 타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좋은 밤 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낯선 사람의 배려, 가벼운 웃음, 그게 참 좋았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밤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숨을 들이쉬니 맑았다. 오래 걸어온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마음에 있던 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되자. 달빛이 길 위에 번졌다. 그 길이 어딘가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걷는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새 인연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미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를 위한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으니 의외로 설렘이 따라왔다. 예전엔 산책이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늘은 목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좋았다. 누굴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벅찼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아, 스카프. 손이 자동으로 미니 서랍으로 향했다. 예전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를 꺼냈다. 한동안 하지 않았던 색이다. 스카프를 두르며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의 얼굴은 굳이 밝게 웃지 않아도 따뜻했고 억지로 강인해 보이지 않아도 단단했다. 현관문을 닫을 때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문 하나 닫는 게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이제는 무언가를 놓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향할 길이 있다는 안도였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경쾌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살짝 웃었다.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네. 밖은 고요했다. 가로등이 차가운 길 위에 노란빛을 떨어뜨리고
멀리서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따뜻한 공원 조명 속에서 그 개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괜히 사랑스러웠다. 집 우편함 옆을 지나칠 때 관리실 앞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필요 없는 잡지를 두고 간 것 같았다. 나는 무심코 한 불을 집었다. 그 표지에는 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피어나는 계절. 나는 가볍게 웃었다. 글자 하나에도 요즘은 이유 없이 감사해지곤 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더니 정말 그랬다.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평온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채 걷기 시작했다. 사람이 누군가와 걷는 것도 좋지만 혼자 걷는 발걸음에도 위안이 있다. 그걸 이제야 알겠다는 게 살짝 아쉬웠다가 금세 미소로 바뀌었다. 늦게 깨달으면 어떤가. 지금 알면 됐지. 스마트폰 모니터에 잠깐 불이 들어왔다. 미정이었다. 집 들어가면 연락해. 아무 일 없는데 왠지 오늘은 그러고 싶어. 나는 바로 답했다. 응, 고마워.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서. 보내고 나서 그 메시지가 내 기분을 더 맑게 만들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걱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는 사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내 발로 서고 싶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 그러고 있어.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묻어나는 겨울밤 하늘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스카프가 흔들렸다. 그 감촉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줬다. 나는 미소 지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은 밤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떠있는 별 하나가 보였다. 예전엔 저 작은 별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뒤집어 엎었을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이고 보이는 그대로 고마웠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안았다. 전에는 이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 불안했는데 지금은 고요함이 편안했다. 외투를 벗고 스카프를 풀어 의자에 걸었다. 그 모습이 내 삶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조용하고 정돈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잘 어울렸다. 나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다시 한 컵 끓였다. 찻잔에 김이 오르는 걸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제는 마음이 쓸쓸해서 뜨거운 걸 찾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된 것 같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거실 조명을 하나만 켰다. 예전엔 이렇게 조용하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꽃 한 송이, 미정의 메시지, 책방의 문장, 공원에서 마주친 얼굴들, 그리고 내 발걸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얻어낸 오늘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괜찮아졌어.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핸드폰 화면이 잠시 켜졌다.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 들어왔지? 내일 보자. 나는 짧게 답했다. 응. 오늘 참 괜찮은 날이었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집안은 조용했다. 오늘 하루 내 발걸음이 남긴 기척이 그 조용함 사이로 아주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커튼 사이로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퇴근하고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덕분에 내가 멈춘 시간이 뒤처짐이 아니라 내 호흡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살짝 어른거렸다. 눈동자가 오늘따라 또렷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평온한 얼굴. 예전에 나는 행복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안다. 행복이란 멀쩡한 얼굴 뒤에 숨은 완벽함이 아니라 가늘게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따뜻한 차가 목을 지날 때마다 속이 천천히 풀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천천히 가는 길이 내 길이지. 방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책이 꽂혀 있고 작은 화분이 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공원에서 받은 꽃이 있었다. 흰 꽃이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꽃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컵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담요 속에서 발끝이 느껴졌다. 눅눅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편안했다.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많이 걸어왔고, 많이 버텼고, 많이 잃었고, 많이 얻었다. 그중 가장 큰 얻음은 아마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이었을 것이다. 조금 울컥했지만 눈물은 맺히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의미를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핸드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그 빈 화면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다림 없이도 충만한 상태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볼까? 아무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오늘처럼 숨 쉬고 차 마시고 웃고 살면 되는 것이었다. 눈을 감는 순간 가볍게 떠오르는 바람 같은 생각이 스쳤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행복이 살짝 들러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지다고 느꼈다.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방 안가득 잔잔하게 퍼졌다. 등 뒤로, 바닥으로,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아프지 않은 내일, 조금 더 따뜻한 내일, 그리고 나답게 사는 내일. 그게 내가 지금 향하는 길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다음에도 조용히 찾아가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의 시간에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